네,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군산 경제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답답하기만 한 전라북도의 현안 따져 묻고 또 돌파구를 마련할 그런 기회인데요. 오늘 국정감사와 전라북도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그리고 최연성 교수 이경재 의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룰 얘기는 이 군산 조선소 문제 그리고 GM 군산 공장으로 위기에 빠진 군산 경제에 관한 문제인데 최근에 당연히 이 통상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JTB 뉴스 요약된 것 먼저 보겠습니다. 조 의원은 산업부 대책이 다 흑우적이라면서 대표적으로 관공선을 특화해서 전북의 조선산업 위기를 해소하겠다던 지난 4월의 대책을 지목했습니다. 관공선의 대부분이 군함입니다. 그런데 군산은 군함을 건조할 수가 없어요. 방위사업법에 따라서 여기는 한정이 돼 있어요. 군함이 아닌 다른 관공선은 산업부가 개입하지 못한다고 답변해왔다면서 이건 대책이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전북의 자동차 산업 대책으로 총리에게 보고한 상용차 혁신 성장과 미래차 생태계 구축 계획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껏 나온 산업부 유일한 대책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과기정통부에서 예비 타당성 심사 대상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문턱에도 못 가보고. 정부가 GM에 무려 8천억 원을 지원하고도 군산 공장 활용 문제는 GM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과 군산 공장의 일부 조업 재개에 따른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한국 GM이 원하는 구조 조정의 희생양으로 군산 공장을 활용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 경우에 부당 해고에 지금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안 공장 그리고 또 군산 조선소 문제로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이 군산 경제 문제. 국정감사장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동안 산업부의 대책이 허구다 또 대책이 아니라 이 거짓말이다 상당히 좀 글쎄요 자극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최연성 교수님 이런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내용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아마 그 지역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신 말씀들이 아니신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군산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정부 대책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하면서 인내력에 거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민심도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지금 군산의 고용률은 53.1%, 전국의 시지역 77개 중에서 거의 밑바닥입니다. 실업률도 4%가 훨씬 넘고요. 이것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계속 지속할 수는 없고요.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야 되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별히 정부에서 준비된 안들이 없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낙연 총리가 5차례나 이 군산 지역에 왔고요. 정부에서도 산업 지역 지정, 또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이렇게 2천억 정도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군산에서는 느끼는 게 거의 없거든요.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크게 봐서는 이제 지금 이 정부의 산업 정책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조선, 철강 이런 부분들이 벽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 속에 지금 이제 군산 GM 자동차도 있고 또 군산 조선소 폐쇄도 있는데 큰 그림이 없으니까 작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번 이제 아까 조배숙 의원이 지적한 대로 정부가 지난 4월 달에 정부에서 발주하는 관공선 97%가 군함이에요. 군함. 대개 이제 발주 물량이 한 5조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군함인데 군함을 지을 수 없는 군산항에다가 대책이라고 관공선 발주해주겠다 해놓고 올해 실적은 제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도덕성, 정부의 정직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대책은 두 가지죠. 하나는 단기 대책이 있고 중장기 대책이 있는데 단기 대책으로서는 사실 뾰족한 수가 없지요. 조선소 자동차를 당장 돌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산업 위기 대응 지역이다, 고용 재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군산을 지정하고 이제 뭐 재정 지원을 이제 뭐 질끔했어요. 근데 그것도 또 좀 안타까운 것은 말하자면 군산만을 위해서 그런 지정을 한 줄 알았더니 또 몇 달 뒤에 뭐 거제, 통영, 울산 뭐 이쪽 지역을 너댓 군데 같이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타기가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단기 대책은 사실 뭐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좀 중장기적으로라도 희망이라도 달라 하는 것이 이제 군산과 전라북도의 외침인데요.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규제 제로법, 규제 프리존. 거기에 이제 보면은 지역별로 특화 산업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동안 이제 농생명, 그다음에 탄소 이 두 가지에 매달려 왔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또 탄소는 일자리가 또 별로 안 생겨요. 여기 팔복동의 이 효성 탄소 공장 도 차원에서도 뭐 몇백억 지원을 하고 뭐 정말 거기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막상 가보면 그 공장에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다 자동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전북의 비전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규제 프리존법에도 미래형 자동차 산업을 전북의 먹거리로 만들어서 군산 지금 문 닫은 GM 자동차를 거점으로 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나 통신 기업들은 다 전장 사업을 통해서 자율주행차라든지 전기차 사업 진출을 다 꿈꾸고 있거든요. 이제 자동차 산업도 자동차 제조회사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죠. 통신회사나 그런 이 전자회사도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산을 그런 전략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할 것이 규제 프리존의 우리의 특화 산업, 전라북도의 특화 산업으로 탄소, 농생명 더하기 미래형 자동차를 집어넣는 것이 우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큰 그림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동안 군산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한 대책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정 대표께서 군함 얘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군산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마치 군산의 대책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군산 시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거나 배신감을 느낄 수 충분히 있을 만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군산 시민들 또는 나아가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지금 너무나 좋게 말하면 너무나 점잖고 나쁘게 말하면 근심이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위기적인 문제를 닥칠 때마다 정치권은 뭐 좌시하지 않겠다, 뭐 대안을 약속받고 또 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시민들이랄지 도민들은 그걸 믿고 지켜왔단 말이죠. 근데 이 얘기 안 됐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정치권은 항상 좌시하지 않겠다만 말하지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는 가만히 앉아 있지 않겠다는 말인데 서서 뭔 액션을 취한 적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당연히 또 하나는 정부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난 4월 달에 조선업 발전 전략을 내놨단 말이죠. 이제 보니까 관공서를 해서 조선업을 일으키겠다 했는데 보니까 관공서에서 내릴 수 있는 것이 군함이란 말이에요. 건조할 수가 없는데 다른 관공서는 각 기관이 개별적인 기관들이 발주하기 때문에 산자부가 군산 조선소에 가서 의탁을 해라 이런 말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허구로 드러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산업 고용 위기 특별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무슨 뭐 그 언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별로 필요와 닿지 않고 찔끔거리 예산도 정작 그 기업인들이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들어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내팽개치고 효과가 없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적다 보니까 역시 탁상 공론이 그치고 있다. 결국은 이 정치 영역이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정동영 대표 계시지만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 조선도 정상하겠다 약속을 한 사안이고 이낙연 총리 5번이나 와서 약속을 했고 장관도 왔고 이런 모든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약속을 하고 갔는데 지금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선생님 립서비스만 날리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라북도 도민이나 군산 시민이 너무나 얌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하고
강력하게 리콜도 좀 하고 정치인에 대해서 예. 내년 총선 때 두고 보자. 누구 뭔 말 했지 않느냐. 이런 정도 나와줘야 정치인들이 각성을 하고 대통령도 각성을 하고. 그래서 전라북도 와가지고 총리나 장관들도 허투루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액션을 좀 보이는 계기를 삼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꼴을 당하고도 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화가 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이경재 국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너무 좀 순하다고 할까요? 예. 이런 군산 조선소 자동차가 연달아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는 모양새거든요. 물론 정치권 책임도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제 결국 힘의 문제란 말이죠. 현실적 힘은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정권을 쥔 쪽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쥔 쪽을 압박하려면 결국은 이제 언론, 정치권, 뭐 학계, 뭐 도민들이 일체가 돼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는 것밖에 없죠. 예. 정치인을 포함해서 뭐 일종의 정치력이라도 볼 수 있고요. 지역의 힘이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란 부분, 아마 이런 부분 조금. 그래서 예. 덧붙이면은 그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장관이 됐든 지역에 와서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때 그걸 물고 늘어지고 이행시킬 수 있도록 이번 국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도민들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알게 되는데, 정치인을 제가 탓한 이유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성이 없느냐. 그리고 한마디 하고 그냥 면피하는 걸로 잊혀진단 말이죠. 그걸 왜 또 시민, 도민들은 용인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 LH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큰 현안들을 전라북도가 많이 겪어왔어요. 예. 그럴 때마다 어떤 그런 뚝심 있는 그런 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휘둘리면서, 그러니까 다음에도 정치권이 와서 여기서 또 가장 립서비스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앞으로 문제가 될 텐데, 크게까지 나가서 정신적인 무슨 개조운동 그것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 시민단체랄지 또는 정치하는 분들이 뭔가 좀 이 문제에 좀 천착을 해가지고 이 다른 방향 물꼬를 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이 국장께서 언론계 출신이시니까 또 언론 얘기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전북 언론만 보고 있으면 뭐 JTB는 예외로 하고요. 예. 전라북도가 잘 되고 있어요. 예? 전라북도가 날로 발전하고 이 청사진으로 가득 찬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제가 엊그제 충청북도 국정감사를 갔어요. 충청북도는 우리보다 인구도 작고 면적도 작아요. 우리가 185만, 거기는 163만이니까요. 근데 거기는 대한민국의 4% 경제를 넘어서 5% 경제 비전을 제시하고 철도, 공항, 통합. 우리는 철도에서 실패했고 공항에서 실패하고 있고 지금 통합에서 실패했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극명한 차이가 충북은 뭔가 희망과 비전이 있어 보이고 예.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좀 창피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정말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분치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드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꼴찌면 꼴찌라는 걸 인정해야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경재 의원께서 지역 정치권을 좀 질타하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단기 대책의 어려움을 정동영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사실 군산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 달 전쯤에 이 시간에서 다룬 적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얘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말까지 가면 더욱 사정이 어려워진다. 지금 사실 연명하는 수준이다. 내년 가면 거의 초토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대책이 조금 사실은 아쉽기는 한데, 군산 조선소도 그렇고 GM의 경우도 그렇고 재가동이나 또 누가 다른 제3자가 뭐 인수해서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까지는 사실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아까 우리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산업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의 산업 정책에 과연 전북은 뭘 주려고 지금 하고 있냐. 예. 정말 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정부의 산업 정책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전북을 주목하고 있고 앞으로 전북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하겠다라고 이런
계획이 예. 있어야지 기업들도 여기 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예.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북은 지금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기업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럴 때 지금 전북에 대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제조업에서 여러 가지 실패한 것들은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단순 생산, 제조 이런 것들이 전북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걸 이번 GM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래 먹거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게 미래차거든요. 미래차는 지금 이게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에요. 전자제품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차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전장업체들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차에 가장 관심을 많이 나타내는 데가 삼성전자, SKT, KT, LG 이런 데들이 미래차의 주력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정부에서 전라북도나 군산을 앞으로 미래차의 기지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단지를 구축하겠다라고 비전을 선포해주면은 기업들이 전북 가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미래차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경기도예요. 제일 잘 나가는 데가 지금 경기도에서 해가지고 뭐 판교 뭐 이런데 그다음에 대구예요. 그 전부 이런 데가 그다음에 또 광주. 이게 이제 전북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여기다 투자해봐야 불안한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전라북도를 미래 산업을 위한 기지로 하겠다라고 해서 대대적인 정부 지원책을 내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정말. 예. 단기 대책은커녕 아까 단기 대책은커녕 말씀한 중장기 대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데. 규제 프리존법의 시행령에 전북이 농생명 탄소만이 아니라 미래 차에 그런 전진 기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은 전라북도 또는 군산 경제가 살아나려면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차를 육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AI랄지 또는 뭐 반도체랄지 또는 뭐 전기, 전자, 전장 부품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들어가거든요. 또 새만금이랄지 또는 상용차 생산량의 94%를 전라북도가 생산을 차지하고 있고 또 R&D 연구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 정치권이 전라북도가 반영을 시켜가지고 특화 지역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65% 지원을 했잖아요. 충분히 달라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을 정치인 당신들이 하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못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에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 다 깎였어요. 아까 조재석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예. 한 푼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지 예. 정치인들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 정부에다 책임을 물어야죠. 청와대에다 그에 대해서 물고. 답변을 그렇죠. 하시라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추궁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좀 힘을 주시면, 어쨌든 표는 많이 줬는데 대접은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방선거에서도 제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순응하면 결국은 전북은 이제 무대접 지역으로 이제 소외되는 거죠. 예. 미래형 자동차의 뭐 전진 기지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큰 그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좀 올렸는데 부처에서조차 지금 그걸 탈락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전라북도가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소외받고 푸대접을 받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적어도 그게 반영은 안 될지라도 그런 것들을 도민이 충분히 인지하고 또 각인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싶은 생각은 듭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예산이라든지 이 어떤 그 사업이 진척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조율, 그 다음에 예산 당국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조율조차 안 돼 버리면은 예산 당국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국회로 왔을 때 이제 국회가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국회가 힘을 써볼 겨를도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또 하나 지금 큰 그림으로 얘기 나오는 게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 나오면서 지금 새만금에 굉장히 많은 그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짓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손쉽게 어렵게 만든 새만금을 군산 뭐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포장하는 것 아니냐.
라는 사실 우리의 시각도 꽤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 교수님? 예, 그건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진작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새만금은 지금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갯벌을 매립했지 않습니까? 그럼 평당 분양가가 50만 원씩이나 가는 땅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기업이 안 들어오고 어떤 용도가 당장 없다라고 해서 이걸 태양광으로 다 덮겠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담수호가 만들어지는데 그 호수 안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김제 쪽에 농지나 도시가 지금 당장 되지 않는 그곳에다가 지금 1.8기가와트 정도의 태양광 하겠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좋은데 태양광 발전소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용 한 명도 안 얻는 거예요. 단순 발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와가지고는 전라북도 경제에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라북도가 그냥 그 수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엄청 희생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비싼 땅 내놓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은 좀 어렵다. 그래서 최소한도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에너지 기업들이 여기 와서 여기서 공장을 짓고 고용을 하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같이 땅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대책은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전라북 태양광 사업하는 분들이 대개 뭐 5만 원 평당 5만 원짜리 땅 또는 10만 원 이상 가면 수익성이 안 맞는다 그러는데 50만 원짜리 땅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그것은 낭비지요. 새만금의 미래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는 뭐 단순 발전은 아니고 제조업까지 끌어오겠다고 말은 밝히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불투명하고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나대지에 50만 원짜리 하는 게 아니고 수상에 그 허가를 받았고 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역시 뭐 신재생 에너지를 미래 에너지로 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직을 새만금으로 정했단 말이죠. 근데 전라북도가 반대하기도 좀 그래요. 새만금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하려고 조성했나 이게 이제 전라북도 입장이긴 한데 또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 국가회사에 들어가 있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 자율주행 사용차 육성 특화적으로 새만금을 지정해달라. 신재생 에너지 하겠다. 뭔가 이렇게 가치당한 걸 좀 보여주고 해줘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직 한다면서 새만금 수면을 태양광으로 덮는다? 이건 수긍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럴 때 자율주행 사용차 또는 전장 부품 특화 지역 같이 매치시켜서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정치권이 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종의 근데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 정부의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산업 정책이 없는데 전라북도에 대한 산업 정책이 있겠습니까?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경재님께서 일종의 딜을 하는 듯한 그런 자세 이것도 필요하다 주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텐데 논두렁 본부라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와 관련 문제인데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지난 10일에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잠깐 보겠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고 모욕적인 표현을 총동원한 기사가 양산되고 있다며 배경을 물었습니다. 이런 의도된 기사를 최근 아주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그 기금본부를 이제 서로 옹기부자하는 그런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의원은 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법에 명시돼 있는데도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지는 데는 복지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올해 장관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7차례가 모두 서울에서 개최됐기 때문입니다. 박능후 장관이 위원 대부분이 서울에 있어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모든 지방 이전 기관들이 서울로 돌아와야 할 거라며 그것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일치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옮길 일이 없죠. 다 서울에서 다시 복지부도 리턴하시고 모든 공공기관 서울로 다시 리턴하시고 그중에서 서울의 중심지인 강남으로 다 오시면 되고.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와 관련된 내용을 보셨는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서울로 옮기고자 하는 이들이 뭐 좀 뒷배경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좀 하는 듯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정감사에서 그 서울로 이전은 없다라고 사실 뭐 확언한 거지요. 예. 그러니까 김광수 의원 질의에 대해서 연금법에 소재지가 전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을 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예. 뭐 그럴 일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 뭐 변화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는 우리 몫이지요. 그러니까 외국 언론 등을 통해서 뭐 돼지 냄새 본분이 뭐 논두렁 예. 본분이 하는 예. 그런 폄하와 비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정주 여건 여기서 그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 또 연금본부를 기반으로 해서 제3금융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예. 전북금융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서울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로부터 이런 흔들기는 앞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그렇죠. 없지 않은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격당할 빌미를 주지 않을 환경을 굉장히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력 문제라든지 정주 여건 등등. 예. 사실은 악취 문제도 얘기 나와서 뭐 돼지의 이웃이다 이런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악취 민원은 조금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조금 약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 이건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전주에 있구나 하는 걸 세계적으로 알린 예. 그런 효과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지난주에 혁신도시 냄새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예. 주제로 주민 토론회를 했어요. 최초로 전라북도, 천주시, 김제시, 완주군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토론회를 주민들의 이제 정말 울분에 찬 목소리도 가감없이 이제 터져 나왔습니다만 일단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니까요. 또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지역이 없고 또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 문제 또한 없습니다. 예. 물론 어려운 문제지만 어쨌든 지금 혁신도시의 꿈을 갖고 간 주민들 3만여 명의 혁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없이 그 풍겨나는 악취는 그 뭐 신체적 고통 또 정신적 스트레스 예. 이 문제야말로 정치가 해결해야 할 행정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순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은 보입니까? 그래서 우선 악취 방지법이라는 게 1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국회에서요. 예. 그 악취 방지법에 따라서 악취 관리 지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시도지사가. 얼마 전에 제주도지사는 그 제주도 서쪽에 애월, 현경 여기 이 지역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어요. 이렇게 지정하면 이제 재정 지원, 돈도 지원할 수가 있고 또 시설 개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규제도 하지요. 그래서 우선 그런 행정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북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그리고 역시 냄새를 없애는데도 이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물론 중앙정부에서 이제 따오면 좋겠지만 당장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앙정부의 지원, 농림부나 환경부의 지원과 함께 또 하나 이 혁신도시를 만들면서 땅 장사를 한 기관이 있어요. 예. 그게 전북개발공사하고 LH공사입니다. 예. 그래서 적게는 몇백억에서 1,000억, 2,000억 지금 그 수익을 남겼거든요. 그 돈의 일부는 사실 이제 혁신도시의 하자 보수를 위해서 남겨놓은 몫이 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시설 고치는 것만 하자가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냄새 이거 잡는데도 돈 써야 되죠. 그래서 예. 제가 지금 국감 과정에서 LH공사에 대해서 유보금을 예. 냄새 원인을 제공하는 지금 퇴비화 공장이 있어요. 액비화 공장이 있어요. 그런 시설 개선에 좀 투입을 검토해달라 해서 예. 진행 중입니다. 예. 명품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악취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와 관련해서 혹시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로부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의 제공 또 그리고 인력 이탈을 막는 문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좀 마련할 근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 국민연금공단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지금까지 직무유기한 그런 책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연금공단을 서울로 가야 된다, 뭐 너무 멀어서 못한다, 뭐 대지 우리 이웃이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지만은 아까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국민연금법에 소재지는 전라북도에 둔다라는 것이 명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옮길 수가 없는 것이고 법 개정 이전에는 그런 박능우 장관이 확인을 시켜준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가? 그럼 빌미를 지금까지 누가 줬느냐? 역할을 안 했단 말이죠. 기금운용본부장 근 1년여 가까이 공석에 놔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설이 난무하고 누가 갈래? 멀어서 못 간다. 거기 어떤 데냐? 뭐 돼지 우리가 옆에 있고 전주 도심 들어가는데 30분이 걸린다. 뭐 악취 때문에 살 곳이 못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논두렁 뭐 공간이다. 이런 것들 누가 제공을 했냐? 정조 기반 여건을 조정을 해줘야 되죠. 교통 접근성이랄지, 악취 방지랄지, 또 쾌적성, 여러 그 기관들이 와서 뭐 담소하고 회의 진행하고 쉼터 기능할 수 있는 뭐 컨벤션 센터랄지, 이런 기능들이 갖춰질 때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과연 이런 그런 인프라 확정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전라북도 역시 그런 문제가 이미 2년, 3년 전부터 문제 제기가 돼 온 사안들이에요. 이걸 왜 지금까지 방치하고 그냥 보고서만 하고, 의회에 제출할 때 설명만 하고, 언론이 취재할 때 이렇게 대처를 갖고 있다는 것만 했지, 실행에 옮겼냐? 전주시를 끌어다니고 보건복지부를 끌어당기면서 연금공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전라북도가 과연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다 비판을 좀 받고 직무유기를 한 측면이 많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전국지입니다. 뉴욕 타임즈랄지 워싱턴 포스트는 지역지지만 전국지한테 두드려 맞은 거잖아요. 그걸 빌미를 제공을 한 그런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빌미 말씀하니까 하나 추가해서 얘기 드리면, 혁신도시 만성동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 이제 팔복동 공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제 팔복동 산업공단이 외곽이었는데,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서다 보니까 길 하나 건너예요. 근데 거기에 쓰레기 소각 발전소 허가를 해줬단 말이죠. 그게 지금 큰 쟁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혁신도시에서 한쪽에서는 이제 냄새가 나죠. 한쪽에서는 쓰레기, 그 쓰레기도 보통 쓰레기가 아닌 폐타이어와 플라스틱을 태우고 남은 잔존물, SRF라고 하는 고형 폐기물, 이것을 태워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운영하는 회사 주체가 외국계 사모펀드입니다. 말하자면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 펀드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다 넘겼어요. 어떤 업체가. 근데 이제 결국 그 업체는 태우는 쓰레기, 고형 쓰레기를 가져올 때 돈 받고 가져오잖아요.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걸 태워서 발전을 하면 한전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나 채권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보장되니까 여기에 달려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해가면서 외국 사모펀드의 이윤을 보장하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방조한 그런 행정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혁신도시를 이 제3의 금융도시로 가꾸고 국민연금본부를 빛나게 만들려면, 이거는 기초자치단체 전주시 차원에 맡길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도지사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나서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아까 빌미 말씀도 했는데 냄새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태워서 중독성이 있는 그런 독성이 있는 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것도 그 문제도 해결하고, 얼마 전에 충청남도가 모범 사례가 있어요. 그 SRF를 태우는 발전소를 그 홍성 도청 근처에 짓는 걸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바꿨습니다. 이 청정 에너지로, 그러니까 LNG 발전소로 바꿨어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런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 문제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생명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 알겠습니다. 우리의 혹시 허물은 없는 것인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금운용본부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연금공단 이전하면서 국민연금공단 하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전라북도를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서울과 부산에 의해서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부산에서 이를 상당히 회방 놓는다고 할까요? 견제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금융위원회 국감이 열렸는데 그 국감에서 나온 발언 내용 잠깐 화면으로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예, 부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정은 의원, 전재수 의원 발언 내용 보면 물적, 인적 자원을 서울과 부산에 집중해야 하는데 추가로 금융지정,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제3금융도시 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3금융지 지정 문제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상당히 화답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에 앞서서 부산 상공회수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성명을 발표한 적도 있고, 그래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견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배경도 나오고 있던데, 이경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요지를 보면은 제2금융도시로 지정된 부산도 제대로 지금 굴러가지 않고 있는데 왜 또 3금융도시를 전주에 짓느냐, 건설하느냐. 근데 지금 현재 제3령 금융도시 지정 문제는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 여부를 이제 보면 될 터인데, 부산 상공회수가 지금 논평 성명을 이걸 딴지를 걸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제2금융도시는 부산이 지정하고 있는 거는 동부가 해양 또는 파생금융이 전문화되어 있거든요. 전라북도는 연기금, 농생명 이쪽에 또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걸 이제 향해서 가고 있고, 부산 상해가 부산 지역이 또는 부산 정치권이 딴지를 걸 성질의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걸 지금 딴지를 걸고 있고, 이것도 역시 정치권이 좀 차단하라고 막아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재부를 좀 설득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봐요. 부산하고 같이 싸움하고 대응하고 갈등. 금융위원회가 소관입니다. 금융위원회. 예, 금융위원이 소관이고, 그래서 칼자를 준 건데 기재부라고 해서 기재부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이거를 지역 간의 어떤 대립 갈등 사안으로 보려는 그런 의도를 좀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은 부산 금융도시로 특화가 돼 있고, 전북은 전북 지역의 어떤 금융도시로 특화되는 그런 사안이 다른, 성격이 다른 거를 한 그 틀 속에 놓고 비판하고 폄훼하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성격이 다른 점을 부각을 시키고 정치권이 부산 상이랄지 이런 것에서 조금 설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거는 다르다, 성격이. 그래서 그걸 각인시키는 것이 오히려 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은 전북이고 부산은 부산이고 이렇게 일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에서는 당연히 싫겠지요. 그건 이제 부산 입장인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이제 두벅두벅 하면 되는데, 미국 최대 연금, 캘리포니아 연금이 있는 도시가 세크라멘토라고 인구 30만 정도 되는 도시지요. 그다음에 스웨덴 그것도 큰 연기금인데, 거기도 예테보리라고 하는 도시가 한 50만 정도 되는 도시고, 그들 도시보다는 큰 도시가 전주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그런 정주 여건을 포함해서 또 연금 운용이 아주 잘 돼서 수익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되면 그 증권사나 펀드 매니저나 펀드 전문가들이나 다 또 전주를 주목하고 찾아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제3금융도시가 활성화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부산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좀 방어 목소리가 좀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나주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전남 지사를 하실 때부터 추진했는데, 한전공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한국판 MIT를 전라남도에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전이 여러 가지 살림살이가 팍팍하니까 이걸 꼭 계속 추진해야 되냐 하는데, 총리께서 확정된 사안이니까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볼 때, 전라북도에서 계속 요구해온 것이 금융전문대학원 같은 것이 여기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배출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적인 컨퍼런스도 여기 열리고, 그래서 마이스타는 또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거 나주 같은 데서는 추진하니까 바로 되는데 우리는 비슷한 걸 얘기를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건 이제 정치력의 좀 약화 아니겠냐. 저희 이 도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악취는 새만금 문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이런 그 비점원 오염원들이 전부 새만금 수질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걸 다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아시다시피 급한 대로 익산 완군 거를 먼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이쪽 김제 그다음에 전주 걸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처리를 안 하면은 이 혁신도시도 문제가 되지만은 새만금 수질 자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얘기가 최근 잘 안 풀리고 있는 듯한 이 국제공항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역시 이와 관련된 국정감사 내용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옛 김제공항의 연속 사업이고 이명박 정부 때 군산공항 확장 사업 또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새만금 공항은 전북권 공항 건설의 연속 사업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1년가량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공항을 2023년 세계 잼버리 전에 개항할 수 있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예타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 제외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전라북도의 주장이고 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속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가 지금 모두 타당성 조사에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만금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내용 보시면 예비 타당성, 예타라고 하는 예비 타당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023년에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이제 국제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예타를 면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전라북도에 애정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가령 전라북도 정권이라고 한다면 이대로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지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자기 모순이에요. 말하자면 새만금이 국책 사업이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가 이 추진하는 정책인데 거기에 세부사 그 중에 하나인 공항을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20년 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김제공항 땅까지 샀잖아요. 10년 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전국에 30개 사업, 이제 새만금의 그 항만 사업하고 내부 개발하고 이 공항 이것은 예타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뭐 다시 타당성 조사한다 그러고 예비 타당성 조사 또 해야 되고 이제 이게 결국 힘의 논리인데요. 힘. 결국은 청와대를 상대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가장 큰 약점은 내가 한 말에 너무 구속되는 것이다. 이 문 대통령 얘기예요. 문 대통령이 2015년, 2016년, 2017년 새만금을 위해서 공항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한 말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 점에서 어떤 도든 뭐 국회의원들이든 또 언론이든 시민들이든 한 목소리로 새만금 예타 이거 반대한다. 즉각 시행하라 하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현 정부의 모순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좀 질타할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토하거나. 지금 새만금 공항 문제는 뭐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라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이제 와가지고 다시 예타를 한다. 도민들은 의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새만금 국책사업 안에 그 안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자체가 이미 통과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따로 떼내가지고서 이걸 다시 하겠다?
이제 의아한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대통령께서 도민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고요. 잼버리 문제도 바로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요. 새만금 자체 개발 위해서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서 공항 없는 오지가 된다. 이거는 좀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 잃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은 반드시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 잼버리 이전에 반드시 개항할 수 있도록 일정 맞춰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세계 잼버리 대회를 적극 유치한 것은 그 대회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 대회를 수단 삼아서 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인프라를 좀 갖추려고 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현실로 보면 그게 용이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전라북도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때 공항을 만들어가지고 임시 취항을 하는 걸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2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뭐 기대 난망이고 또 이낙연 총리가 세전 때 개막식하고 전라북도 지역 언론사 사장단하고 만찬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언급한 걸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당장 새만금 공항을 시작을 해도 8년이 걸린다. 2023년 잼버리 대회 때는 개항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역시 새만금 공항을 보는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다 잘 드러내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만 지금 몸이 달아오르고 다급했지 정부랄지 관련 부처에서는 뭐 역시 그냥 일정 있는 대로 다른 어떤 사업과 똑같은 어떤 기준을 들이대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계 잼버리 대회 이전 취향은 현재 상태로는 기대 난망이고 이제 막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김현미 장관, 김현미 장관은 뭐 신태인 출신이란 말이죠. 전주여고 나오고. 이런 분들이 어떤 라인업이 전라북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애정은 있는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낙연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전라북도 와서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더라. 발전 주제에 있고 관심을 갖고 좀 해달라. 이 얘기를 이낙연 총리가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뭐 전남지사를 하고 국정 3선을 했기 때문에 국정 돌아가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막판 한 가지 기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아마 가닥을 잡고 25억 반영하는 것이 막판 예산 심의 때 막판 살아날 가능성. 저는 그걸 좀 밝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교착성 25억 살려내는 것은 민주평화당이 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죠. 기재부에서도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복선을 깔고 많이 이 문제를 앉아서 해줄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전북도민들이 일치되게 압박을 가해야 당연하죠. 막바지에.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최연송 교수와 또 정동영 대표께 좀 각각 좀 질문 기회를 드리고 답변 기회를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최연송 교수께는 새만금 신항 얘기가 좀 빠져서 그 문제 짧게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항만 규모하고 또 재정 부담을 민간에서 재정 사업으로 좀 돌리는 두 가지 문제가 조금 쟁점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새만금 신항은 2, 3만 톤급의 그 배가 이제 처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에 지금 약간 동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박은 굉장히 초대형화되고 있는 게 국제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 3만 톤급짜리를 가지고서는 크게 경제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루저선도 지금 8만 톤급 정도가 접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크루저도 지금 10만 톤급들이 다 넘어서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걸 좀 기왕 다 짓고 나서 허물고 새로 고치는 거는 정말 예산 낭비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만들 때 제대로 좀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요구거든요. 정부에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잘 안 풀리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권에 대한 조금 이 얘기가 질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주제 세 가지가 이제 군산경제, 그다음에 기금운용본부, 또 새만금 공항. 셋 다 이제 우리 힘이 지금 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뭔가 일자리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 성장도 좀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점점점 이렇게 쇠락해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못 사는 동네는 핵심이 사람이 오게 해야 하거든요. 다행히 이 전라북도는 음식,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전주 한옥마을을 1년에 1,000만 명이 찾아오는 이 기회를 살려서 이걸 가지고 충북이 했듯이 이 철도 교통, 그다음에 공항, 그리고 좀 더 전북이 14개 시군으로 파편화될 게 아니라 이게 좀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이게 회초리 3개를 묶으면 부러뜨릴 수 없듯이 14개 시군을 묶어서 통합 경쟁력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그래도 전라북도에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쪽으로 거기서부터 단추를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최 교수께서도 이제 제조를 통해서 그것만 오로지 매달려서는 그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말 백지를 놓고 전라북도가 뭘 먹고 살아야 될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당시 가졌던 전라북도 도민들의 높은 그 기대감을 생각해 보면 현재 잘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이 전라북도 현안 들여다보면 좀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정대웅 대표께서 희망 말씀해 주셨고 지역의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